안녕하세요. 구해주행님 대표행정사 김태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입실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무인텔을 중심으로 이성 간 혼숙을 하였다가 적발이 되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미성년자 혼숙 혹은 성인 청소년 숙박 영업정지 구제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음식점, 편의점 등 미성년자 관련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크게 트였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숙박업소 업주님들께서도 미성년자 혼숙 등 문제로 상담을 하실 때 음식점, 편의점 미성년자 문제와 같이 영업정지 규정이 완화되지는 않으셨는지 문의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미성년자 숙박시설 이용 관련 처벌 규정에는 여전히 개정된 바가 없기에 숙박업소 관련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간 성관계는 문제 삼지 않으나 법령상 무인텔 등 모텔 숙박시설에 미성년자 간 혼숙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 이들을 막고 싶어도 미성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려다 보니 미성년자 입실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입실을 안내한 업주 혹은 종업원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간 혼숙 혹은 미성년자 성인 숙박으로 입실시킨 업주 혹은 종업원은 형사처벌 당사자가 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입실을 시킨 당사자라 하더라도 업주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성년자 숙박시설 이용 관련 규정의 경우 개정됨이 없기에 단 한 번만 적발이 되어도 2개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정 기간 이내 연속적으로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실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면 CCTV 자료 등 증명자료 제출만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첫 단계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만일 형사처벌 결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추후 이어질 행정처분까지 절반으로 감경이 되기에 경찰 조사 때 반성문, 탄원서 등 방어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결과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영업정지 기간 감경 혹은 과징금 대체 중 하나를 노리게 되며 많은 업주님들께서 영업을 쉬지 않아도 되는 과징금 대체를 원하시는 편입니다. 세 번째, 집행정지 신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기존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업장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국 전문성이 구제를 좌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모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노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생업에 종사하시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일에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조력을 얻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해주행님은 소상공인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등 재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제 관련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을 통해 상담 문의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구해주행님 대표행정사 김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